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족이나 연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던 불법 사이트 AV몹 이용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서버 자료를 통째로 확보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가입자가 54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버 자료가 열리는 순간 그간의 이용 기록들이 한꺼번에 드러날 가능성이 큰데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버틸수록 불리하다, 자수를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입자가 54만 명이요? 네, 계산해보면 국민 100명당 1명꼴인 건데요. 이게 2022년에 개설이 됐고 가족이나 연인을 몰래 찍은 영상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제2의 N번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게시물 자체를 볼 수 없는 폐쇄형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봤는데 처벌을 받냐라던가 결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냐라던가 취소나 환불을 했는데 참작이 되냐라는 문의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사이트의 성격상 불법성을 인지를 하고 가입했다라고 보기가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또 실제 상담 사례들 들어오는 것만 얘기를 들어봐도 처벌 가능성은 대체로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법무법인 SJ 파트너스의 이동현 변호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이트 자체가 지인들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친구랑 모텔을 갔는데 성행위를 했던 거를 이제 찍어서 올리던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지인들 몰카 올리고 거기 이제 아청물들이 있고 이런 걸 알고 간 거기 때문에 고의가 다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처벌이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잡으려면 이제 뭐 방조나 이런 걸로도 한번 해볼 수 있긴 있죠. 방조 혐의나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서버 자료를 통째로 확보를 했으면 추적이 다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서버 자료를 지금 분석한 결과 영상을 다운로드한 기록만 61만 건이 확보가 됐고요. 예. 댓글 작성 기록도 24만 8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유료 회원 결제 내역 전체와 접속 로그 및 시청 기록 그리고 IP 주소까지 다 확보를 한 건데 이 서버 자료가 확보됐다라는 거는 이용자가 어떤 계정으로 접속을 했고 어느 시간에 어떤 페이지를 열었고 어떤 영상을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고 예. 그걸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가 영상을 지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증거인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조언입니다.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명백한 처벌 대상은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공급체, 그리고 유료 결제자인 건데 특히 유료 결제자 같은 경우는 대가를 내가 지불을 하고 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을 했다라는 고의성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처벌 가능성이 낮은 건 단순히 사이트 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는 낮다고 보여지고요. 결정적으로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시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법 촬영물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알면서 내가 소지하거나 시청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도 없고 바로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까 내가 직접 현금으로 결제를 안 했는데 걸리지 않을까라는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변호인들 말에 따르면 결제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법무법인 JK의 이완석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이제 무료로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지금 불법 촬영물에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가 불법 촬영물 배포 행위에 대해서 도와주는 이런 행위로 볼 수 있어서 그 자체도 범죄에 가담한 행위거든요. 그런 경우에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N번방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 더군다나 여기는 지인들의 몰카를 올리는 게 비중이 높은 사이트다 보니까 사실 N번방보다도 훨씬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해석이 우세하고요. 관련 사건을 지금 많이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조차도 좀 난감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동현 변호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포렌식 할 때, 조사할 때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가 항상 끝나고 나와서 계속 물어봐요. 이거 왜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기분이 나빠요.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약간 더러워요, 기분이.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상대는 나의 그냥 성적인 그냥 대상인 거예요. 인간 취급이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영상이 올라가 있는지 사실 아직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고요. 이 영상은 사실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수사를 좀 계기로 불법 촬영물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반드시 처벌이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기준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게요. 잘 들었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맞습니다.